오래된 주택의 가족들. 그 주택은 도시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전해져. 낡은 나무와 부서진 창문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불빛은 오랜 세월 동안 꺼져 있었어. 이 집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주택 중 하나였고 그 안에는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지. 한 가족이 그 오래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어. 그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들어갔어. 그러나 그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어. 처음에는 소리 없이 열리고 닫히는 문, 눈에 띄지 않는 의자의 움직임, 이상한 그림자가 벽을 따라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고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 가족은 처음에는 이런 일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매일 밤마다 새로운 소리와 유령적인 현상들이 계속되었지. 가족은 자신들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그리고 어느 밤 아버지가 집 안에서 이상한 방을 발견했어. 이 방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처럼 보였으며 문은 새하얀 피로 적힌 어떤 말로 잠겨 있었고 아버지는 이상한 궁금증에 사로잡혀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는 기분 나쁜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 방 안에는 과거 주인의 시체가 누워 있었어. 그러나 시체는 썩어 무는 대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시체는 자신을 바라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 환영해, 새로운 주인아. 아버지는 당황해서 그 자리에 얼어버렸어. 주저하는 순간 시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손을 뻗어 가족을 향해 달려오고 그들은 방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문은 다시 잠겨버렸고 가족은 비명을 질렀으며 이 주택 안에서 시체와 함께 영원히 갇혀버렸다고 해. 그 이후 이 오래된 주택은 미지의 무서운 힘에 의해 지배되었고 시체와 함께 사는 가족은 미쳐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해지고 있어. 그 집은 이제는 도시의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지만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이는 없었지. 그 집의 정확한 비밀은 아직까지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전해지고 있어. 어린이집의 이상한 비밀. 그 어린이집은 작고 고요한 곳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친숙한 곳이었어. 하지만 이 어린이집에는 어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지. 어느 날 어린이집의 교사 중 한 명인 리사는 자신의 아이폰을 어린이들의 놀이실에 두고 나왔어. 그런데 돌아와서 핸드폰을 찾아보니 사진 앨범에 수상한 사진들이 나타났던 거야. 그 사진들은 어린이들이 놀이실에서 놀 때 찍힌 것처럼 보였지만 누군가가 어린이들을 쫓아다니며 찍은 것처럼 보였어. 리사는 사진들을 삭제하고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동료 교사들에게 말했지만 다들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고 비웃으며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어. 이후로 어린이들은 더 이상 기쁨으로 가득 찬 웃음소리를 내지 않았어. 그들의 놀이는 언제나 공포스러운 일들로 가득 찼지. 어린이들은 놀이실 안에서 가끔 무언가를 보거나 무서운 목소리를 듣었다고 말했어. 리사는 아이들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어린이들의 공포심은 점점 더 강해져 갔어. 어느 날 리사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을 확인하려고 했어. 그리고 그 영상에서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하고 말았어. 놀이실에서 활동하는 어린이들 주변에는 투명한 인간 모양의 형체가 있었고 이 형체들은 어린이들을 놀이실 안에서 뒤쫓으며 손을 내밀어 어린이들의 얼굴에 손길을 대는 것처럼 보였지. 리사는 이 현상을 다른 교사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들도 영상을 보고 놀랐어. 그러나 이 현상을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힘들었어. 그들은 이 무서운 현상이 계속되는 동안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린이집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날로 커져만 갔어. 어느 날 밤 리사가 어린이집에 혼자 남아있을 때 그녀는 놀이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소리는 더욱 가까워지며 어린이들의 공포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렸지. 그리고 어두운 놀이실에서
그녀는 투명한 형체들이 어린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목격했어. 리사는 비명을 질렀고 그러자 형체들이 연기처럼 사라졌어. 어린이집은 그 이후로 지역 주민들에 의해 폐쇄되었어. 아직도 그곳에서는 어린이들의 울음소리와 무서운 형체들의 존재가 느껴진다고 하는데 그곳은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곳으로 남겨져 있어. 폐쇄된 미궁. 야간에 한 신부가 인적이 드문 시골의 공동묘지로 향했어. 그 묘지는 오랜 세월 동안 폐쇄되어 있어 거의 방문자가 없었다고 해. 이 무덤들은 죽음의 어두운 힘이 진하게 느껴졌고 어둠의 기운에 둘러싸인 곳이었지. 신부가 공동묘지에 도착했을 때 달빛이 가늘게 비쳐 묘지의 십자가들을 비추고 있었지. 야간에 무덤 속으로 침입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신부는 이곳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 그런 위험을 감수했어. 그림자가 묘지를 뒤져나가던 중 그는 한 묘지를 발견했어. 그 묘지는 나무와 덤불로 뒤덮여 있었으며 다른 무덤들과는 분리되어 있었지. 무덤 앞에는 글씨가 적힌 돌이 하나 놓여져 있었다고 해. 글씨는 휴식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어. 그림자가 돌을 뒤로 밀고 들어가자 그는 지하 미궁 같은 곳으로 떨어져 들어갔어. 어두움과 침묵이 그를 감싸고 말았어. 벽면에는 뼈와 해골이 걸려 있었고 시체의 향기가 공중에 떠돌았어. 신부는 미궁을 따라 떠돌았고 갈수록 혼란스러워졌어. 길을 잃은 신부는 미궁 속을 헤매던 중 어둠 속에서 눈에 띄는 빛 한 점을 발견했다. 빛을 향해 다가갔고 신부는 비틀거리며 무덤 문 앞에 도착했어.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신부 자신의 시체가 놓여져 있었어. 이 무덤에는 이미 자기 자신이 묻혀 있었다는 사실에 신부는 충격을 받았어. 악마의 장난인 것일까? 그런데 누가 무덤을 열어 시체를 꺼내 놓은 것일까? 신부는 무서움에 떨면서도 악마의 속삭임을 벗어나고자 했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고 신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서 다시금 길을 잃었고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의 존재를 느꼈어. 눈앞에 등장한 것은 악마의 영혼이었어. 시체는 열리지 않은 입으로 사륙자에게 속삭였다. 나를 구해줘. 신부는 패닉에 빠져 무덤에서 달아나려 했지만 무덤 문은 다시 닫혔고 어두운 미궁은 그를 감옥처럼 가두고 말았어. 그날 이후로 신부는 무덤 속에서 영원히 갇혀 살게 되었어. 무덤의 비밀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며 누구나 이 미궁에 들어가면 끝없이 길을 잃고 다시는 그곳 밖을 나올 수 없다고 전해지고 있어. 유령 나무와 신비한 숲. 그곳은 유령 나무가 있는 신비로운 숲이라고 전해지고 있어. 이곳에 가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지. 그러나 그 전설은 무서운 무언가와의 만남의 장소였던 거지. 한 그룹의 모험가들이 그 신비로운 숲으로 모험을 떠났어. 그들은 전설을 믿었고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기회를 놓칠 수 없었지. 그들은 숲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주위는 정적으로 고요하고 어두웠어. 숲 안에서는 이상한 나무가 두드러졌어.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다르게 그늘에 가려져 있지 않았고 그 나무에는 눈에 띄게 백색 옷을 입은 한 여성의 유령이 자주 나타났어. 그 여성은 어떤 의미인지 모를 미소를 지으며 모험가들을 유혹했다고 해. 그룹의 한 명인 케이트는 그 유령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어. 다른 이들은 경고했지만 케이트는 유령을 향해 걸어갔지. 유령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케이트는 모두의 눈앞에서 유령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 그룹의 다른 멤버들은 케이트를 찾기 위해 숲을 탐색했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어. 결국 그들은 숲 밖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믿을 수 없었어. 그러나 그들이 돌아갈 때 그림자 같은 유령들이 숲에서 따라오기 시작했어.
그림자 유령은 그들을 쫓아오면서 무서운 소리를 내고 그들을 공포에 빠뜨렸어. 그들은 유령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망적으로 달아났지만 어떻게든 그들을 찾아내려는 유령들은 멈추지 않았지. 그들 중 한 명이 숲의 끝을 발견했을 때 그는 유령들로부터 도망쳐 나올 수 있었어. 그러나 다른 이들은 숲에 영원히 갇히게 되었지. 케이트와 그녀를 따르려고 한 이들도 그림자 유령들의 손에 빠져 사라져 버린 것처럼 숲은 그들을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어. 이후로 그 신비로운 숲은 무서운 유령들과 함께하는 곳으로 남았으며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 멀리하고 신비한 전설을 조심스럽게 기억하고 전해지고 있어.